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좋은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 네이버는 바닥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미래의 성과는 괜찮아서 딱 한 가지 일정만 잘 소화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뭘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AI 쪽으로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광고나 이런 데 적용을 잘 해서 실적 우상향을 만들고 있고 쇼핑 쪽을 끌어올려가지고 또 한 번의 진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막 적용하기 시작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적용할 때도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I를 많이 쓰니 데이터 센터에 이러한 자원들도 더욱더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쪽에서 투자를 늘렸다라는 내용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 세종 쪽에 서버 2배로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기업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향후 정부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2배가 뭐예요? 다른 기업들도 더욱더 많이 늘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보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주요 일정 하나를 잘 소화해야지 결국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왜 빠지고 있습니까? 뭐 AI 버블 약간 꺼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조금 있으면 미국의 FOMC 전에 열리는 타운홀 미팅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끝나면 향후 한 3에서 4개월 정도의 방향성을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요즘 물가 지표 보면 엇갈리는 게 있어요. 경기 지표는 조금 둔화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물가가 아직 다 안 잡혔으면 말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익절하자라는 심리가 있다 보니 조정이 나오게 된 거고, 이게 지금 네카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방향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다? 일단 물가 관련된 부담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일단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고 매파적으로 그 다음엔 동결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약간 실망감으로 인해서 조정 나오고 횡보했다가 금리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때서야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급락까지는 아니고 조정 이후 숨고르기 했다가 이렇게 간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물가 안정이 생각보다 괜찮다. 금리 인하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악재가 아니라 야 이거 호재가 연이어서 터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트럼프의 감세안도 본격적으로 세법상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럼 2017년에는 이것 때문에 급등했었고 2019년에는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었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2020년 급등장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때처럼 크든 작든 한 번은 더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 이거 여기에 반영을 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대형의 추세가 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박스를 돌파하는 게 수월하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도 한번 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근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녹았어요. 뿌려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옛날에 이쪽 금액이랑 지금의 이쪽 금액이랑은 많이 다른 거죠. 지금 원달러 보면은 1,4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에가 1,060원이었나? 1,070원?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되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그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네이버는 이렇게 미래가 밝다라고 나름 생각해도 카카오는 힘든 이유가 뭐다? 쪼개기 상장을 너무 많이 했다. 있잖아요. 쪼개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주주의 욕심 때문이겠죠.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구간 위로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보면 속도감은 카카오가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단기성을 좋아한다? 카카오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천천히 느리더라도 큰 걸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이거는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카카오 돈 계속 들어오네요. 네, 우려할 게 없고 네이버 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럼 얘도 이제 곧 바닥 딛고 가는 거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정에 맞춰서 좀 늦게 가나 바로 가나 요 차이가 갈리게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상황 맞춰서 잘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뭔걸 바탕으로 글렀으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둘 다 미래 성장성 확보는 오케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도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금리 인하의 시기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파운을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더 횡보했다가 갈 가능성 높고 바로 이제는 시작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트럼프의 감세안이 시너지를 낼 것이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 비슷한 요 파동 기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방향 잡히면 그대로 밀고 나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급은 아까 보여드린 외국인 기관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가 끝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하는 리스크까지 이렇게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님이었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